안녕하십니까. 톡톡 재미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미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딱 만원씩 투자해서 종잣돈 1억 만들기 6번째 이야기, 모든 펀드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펀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펀드 투자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모든 펀드는 최초 기준가격은 1000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날짜의 잔고자 수는 1000자로 결정이 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이날짜 기준가격 1원은 잔고자 수 1자와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만약에 기준가격이 올라간다면 잔고자 수는 줄어서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대로 기준가격이 떨어진다면 잔고자 수는 늘어서 매입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펀드 가격과 펀드 자수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펀드 투자 시에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평가금액, 잔고자수, 기준가격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에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제일 먼저 평가금액을 계산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잔고자수와 기준가격을 곱해서 최초 설정가 1000원으로 나누어주면 평가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가금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가격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기준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그 기간 동안 매입한 잔고자 수는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고, 이것이 평가금액으로 계산이 되면 평가금액은 기준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의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준가격이 떨어지는 거라면 만약에 잔고자 수는 싸게 샀으니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평가금액은 그만큼 작게 평가되는 것이 맞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펀드 투자에서는 기준가격이 1000원보다 높은 해에는 반드시 결산을 통해서 기준가격은 1000원을 하지만 기준 잔고자 수는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은 수익증권을 배분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잔고자 수를 증가시키는 형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펀드 투자에서 변수 중에 어떤 잔고자 수 하나만큼은 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떤 양쪽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잔고자 수는 해년마다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펀드 투자의 가장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은 펀드 결산을 통해서 잔고자 수는 무조건 증가한다 라는 것이 펀드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앞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준가가 올라가는 해는 그 기간 동안은 잔고자 수가 싸게 줄어들어서 매입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결산일을 통해서 보면 결산을 통해 잔고자 수는 대폭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준가가 낮게 형성되는 그 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게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 해는 자연스럽게 잔고자 수는 증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펀드의 사례를 가지고 이 결산과 미결산 상태에서 잔고자 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펀드가 2019년 1월 2일자 설정된 펀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의 설정 결산기일은 매년 1월 3일자가 결산기일이 될 것이고, 이제 결산 주기는 매년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의 최초 우리가 기준 가격은 1000원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 기준 가격이 우리가 결산의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기준 가격 1000원보다
높게 형성된 그 해는 반드시 결산을 실시하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준가격 1,000원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면 그 해는 미결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에 결산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 날짜 결산기일 날 보았더니 기준가격이 1,000원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날짜에 이 펀드는 결산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 결산은 우리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기준가격 1,000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을 최초 기준가격으로 낮추어지는 이런 과정, 이것을 우리가 기준가 환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준가격을 낮춘 만큼을 이익금을 수익증권으로 배분을 한다. 결국은 이 얘기는 잔고자 수를 늘려준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펀드의 결산을 실시하고 나면 잔고자 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날짜에 증가하는 형태라고 앞전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미결산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산기일 날 보았더니 기준가격이 1,000원보다 낮게 형성된 그 해는 미결산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평가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미결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특정 펀드의 결산 예시를 통해서 결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정 펀드가 결산일이 도래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날짜의 평가 금액을 보았더니 평가 금액은 130만원, 잔고자 수는 108만자, 현재 기준가는 1,20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일 날 기준가격이 1,000원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펀드는 반드시 결산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의 결산을 실시한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과정은 현재 기준가 1,200원을 1,000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이 첫 번째 결산 과정이고, 두 번째 결산 과정은 이렇게 기준가를 환원하고 난 이익금은 결국 수익증권으로 배분을 해서 결국은 잔고자 수를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날짜의 잔고자 수를 보았더니 130만자로 늘려주는 이런 과정이 두 번째 결산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전과 결산 후에 평가 금액을 보았더니 똑같이 13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우리가 결산 전과 결산 후에 잔고자 수의 변화를 보았더니 잔고자 수는 결산 후에 130만자로 늘었고 기준가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펀드를 결산일 날 보았더니 현재 평가 금액은 104만원, 잔고자 수는 130만자, 현재 기준가는 800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초 기준가격 1,000원보다 낮은 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펀드는 결산을 하지 않고 미결산 상태로 그대로 펀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초 기준가보다가 낮은 해에는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고 미결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현재 평가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지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산 예시를 통해서 펀드가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